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중국에 맞서는 인도의 경전차 긴급 도입 사업 소식입니다. 인도군이 인도 정부로부터 중국과 인접한 히말라야 국경 등 산악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경전차 도입에 대한 긴급 조달을 승인받았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지난주 긴급 조달을 승인받은 여러 사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된 충돌과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며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히말라야 지역 중국군을 위한 작전용으로 15식 경전차를 개발해 배치한 상태이며 이에 인도는 여기에 대응할 경전차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K-21 105 경전차가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인도군이 급히 경전차를 요구하는 이유와 후보 기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군이 경전차 구매를 급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3,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카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양국 국경순찰대 소속 군인 수십 명은 인도 동북부 시킴주의 인도-중국 국경지대인 나쿠라 지역에서 충돌을 했으며 지난 6월에는 양국 병사들이 쇠파이프 등 둔기를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여 인도군 20명이 사망하고 중국군 또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양국은 국경 일대에 병력을 진강 배치시키며 인도-중국 국경 일대는 현재 긴장감이 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키스탄도 인근 지역에 병력을 보내 앙숙관계인 인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공군 전투기 2대를 격추시키는 등 양국 간 긴장감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인디아 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개의 사단을 라다크 북쪽 카슈미르에 추가로 배치했고 이에 인도 당국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조해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기에 산악용으로 개발한 경전차인 15식 경전차를 전격 배치하였고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에서 인도와의 국경 인근에 위장한 15식 경전차 위성사진을 이미 확인한 상태이며 이에 인도는 중국군의 경전차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급히 필요했고 인도 당국은 인도 육군의 긴급 소요 제기를 승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의 위협이 되는 중국의 15식 경전차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5식 경전차는 중량 33톤에 전장 9.2m, 폭 3.3m, 높이 2.5m에 105mm 강선포를 주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여 승무원은 탄약수가 없는 3명입니다. 사실 경전차는 지금의 현대전에서는 생각보다 유용하지 못한 체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식 경전차는 중국 서부, 즉 지금의 인도 분쟁 지역과 남부 지역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의 국경 분쟁을 고려해 개발한 최신 경전차로 중국 육군 서부정구 산악여단과 남부정구 밀림의 보병여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경전차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와 중국의 산악지대로 예를 들면 제대로 된 도로가 없고 절벽 급경사지를 따라 만든 비포장도로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30에서 35톤 이하의 중량에 접지압이 76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15식 전차는 이곳 분쟁지역의 조건에 맞춰 개발한 전차로 즉 인도를 겨냥한 분쟁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전차입니다. 경전차의 특성상 3세대 주력 전차와의 교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금속과 세라믹 중심의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등 중량에 비해 생각보다 뛰어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인도군의 경전차 긴급 도입 사업의 후보 기종입니다. 인도군도 물론 국경지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한국의 K9 자주포도 후방에 배치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식 전차에 대한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15식이 아무리 경전차라고 하지만 전면 방어는 105mm에 대응할 정도이고 측후방도 대전차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차 화기로 생각보다 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국 전차의 강력한 화력에 맞대응 수단은 전차뿐인지라 인도군이 긴급 소요 제기를 하였고 인도 당국도 바로 승낙한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군은 C-17이나 인류신 수송기를 이용한 공중수송이 가능하고 15식 경전차와 전면전이 가능한 경전차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은 이어 인도군도 강력한 전차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악지대에서의 작전은 불가능한 전차들 뿐이라 외국 기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에 경전차를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미국의 MPF의 경전차도 아직 시제품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ES-25 스프로트 SD를 후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 러시아의 ES-25 스프로트 SD. 러시아의 ES-25 스프로트 SD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방 7.08m에 전폭 3.15m, 전고 2.72m이고 중량은 18톤에 불과합니다. 승조원은 3명이며 주무장은 125mm 고압 저반 동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량 18톤에 125mm 주포를 달아놨는데 아무리 저반 통포를 달았다고 하고 이론상 기동간 사격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초탄 발사 이후 후발 사격이 힘들 정도로 포구 안정화가 엉망이라 중국의 15식 전차를 상대하기엔 많이 버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도 독일의 비질 수준에 불과한 7.62mm 이상은 방어가 어려워 중국 15식 전차에 좋은 먹잇감을 가져다 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스프로트 SD는 개발된지 이미 20년도 훨씬 넘은 경전차임에 불구하고 고작 24대만 생산했으며 생산 라인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지만 왜 외신들은 스프로트 SD를 후보로 선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군이 산악에서 사용 가능한 기존의 경전차 중 실제 생산까지 이루어낸 변변한 경전차가 딱히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2번 한국의 K-21 105 경전차. 하지만 한국의 K-21 105 경전차도 현재 인도 당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의 스프로트 SD가 인도 육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몇 안되는 기종이지만 성능 미달이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 육군 내부에서도 성능 미달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K-21 105가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K-21 105는 필리핀 경전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또한 미국의 차세대 경전차 사업인 MPF 사업에도 참여했을 만큼 성능 또한 인정받는 전차입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26톤에 길이 6.9m, 폭 3.4m에 주 무장은 벨기에 CMI의 105mm 고압 저반 동포를 탑재하였고 자동 장전 방식 채택에 승무원은 3명입니다. 방어력은 나토 기준 레벨 5 등급으로 25톤 중량의 상당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S2 유리섬유와 AI EO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 장갑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중국의 15식 전차에 대응하면서 산악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경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 육군이 원하는 15식 경전차와 대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15식 경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족하는 경전차가 바로 K-21 105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육군이 보유한 C-17과 인류신 수송기로도 운송이 가능하며 수륙이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차의 밸런스에 굉장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동간 사격에도 안정적인 사격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MPF 사업에도 참여할 만큼 높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군 관계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군이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비호 복합과 차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비호 복합도 결국 중국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라 인도군 입장에서는 동일한 부대에 같은 플랫폼에 두 기종을 배치하게 되면 이는 향후 유지보시 측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국의 지상 활용 무기는 이미 인도에 굉장한 신뢰를 안겨준 상황입니다. 또한 K-21 105는 인도군의 합리적인 선택에 가장 어울리는 경전차라 생각됩니다. 이번 인도 경전차 도입 사업이 기대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